이동 강의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물어보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다음 중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두 번째로 가등기 담보법에 규정되어 있는 귀속 청산 절차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려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 전에 가등기 담보가 뭐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그럼 뭘 갖고 있어요? 을은 빌려준 돈이니까 소비대차 채권을 갖고 있죠. 두 번째, 갑은 담보를 제공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데 을이 여기다가 민법상 저당권을 설정하진 않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나중에 경매를 거야 되잖아요. 갑이 돈 안 갚으면. 근데 경매 절차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갑하고 이런 계약을 해요.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걸 이제 대물변제 예약 이렇게 불러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겠다라는 약속. 돈 대신 물건으로 갚겠다라는 약속. 대물변제 예약. 세 번째, 을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예의 토지를 안전하게 가져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을이 미리 가등기를 해놔요. 그랬다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본등기에서 소유권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가등기 담보예요. 그리고 을이 갖는 권리가 담보 가등기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라 하고요. 이때 을의 권리를 가등기 담보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아예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놔줘요. 이렇게. 소유권자 을 이렇게 등기를 넘겨놔요. 근데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 목적 소유권이야. 양도담보라고 불러요. 이런 담보를 양도담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을이 갖는 권리가 양도담보권이에요. 근데 두 번째 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찌됐건 등기부에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을이 마치 자기 소유물인 양 팔아먹는 경우가 생기고, 그걸 산 사람은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갑은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소유권 등기를 되찾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그래서요,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 요거를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를. 이거 이제 가등기 담보고요. 가등기 된 건. 그 다음에 이 양도담보를 하면서 그 밑에다가 갑의 이름을 환매권을 등기합니다. 환매권 등기. 이렇게. 요거를 매도담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만 되어 있으면,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만 해두면 양도담보. 채권자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 플러스 환매권, 채무자 이름 환매권까지 등기돼서 매도담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담보의 수단이 환매가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 플러스 환매.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줄 때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소비대차 계약서는 나중에 뒤로 이렇게 이면 계약을 했겠죠. 겉으로는 매매 계약 플러스 환매 특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네 번째, 이 대물변제 예약을 할 때 목적물 가격이 3억이야. 근데 을이 빌려준 건 1억이에요. 목적물의 가격이 더 크죠. 따라서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을은 1억 빌려주고 3억짜리를 가져가니까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자, 이 가등기 담보 등에 하면 바로 요 폭리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폭리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려면 요건이 첫째가 빌려준 돈이 있어야 돼요.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 소비대차 채권이나 소비대차 채권에 맞먹는 거.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 따라서 을이 갖고 있는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 무슨 공사대금 채권, 유류대금 채권 이런 거라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빌려준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돈을 못 갚으면 다른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라는 약속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약을 할 당시에
예약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의 합을 초과해야 되죠. 폭리 방지가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비전형 담보는 세 가지가 있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목적은 폭리 방지다. 뭐 이런 게 있더라. 쭉 적용 범위. 부동산 소유권 이외에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원칙이 부동산 소유권이고요. 그죠? 소유권 넘겨줄게. 근데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넘겨줄게. 등등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데. 근데 돈을 못 갚으면 질권 넘겨줄게. 돈 못 갚으면 저당권 넘겨줄게. 돈 못 갚으면 전세권. 이거는 빠지죠. 이 자체가 담보물권이니까. 질권, 저당, 전세권, 저당권 넘겨줄 목적의 담보계약은 적용되지 않겠죠. 그건 제외되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 취득 목적 담보권. 좀 이상하죠. 담보권 취득 목적 담보권. 좀 이상하잖아. 소유권 취득 목적의 가등기 담보권. 이건 가능하지만 저당권 취득 목적의 가등기 담보권. 좀 어색하죠. 왜? 담보권 취득 목적 담보권이니까. 제외된다는 거죠. 자, 적용권이 나왔습니다. 채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채권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는 원래는 빌려준 게 아닌데 나중에 재계약을 해. 빌려준 걸로. 그게 준소비대차 채권입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재산권 이전, 대물변제 예약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예약 당시의 가액이 원리금의 합을 초과해야 되죠. 그죠? 자, 이때 예를 들어서 예약 당시 가액이 3억이고 빌려준 게 1억인데요. 얘보다 앞선 저당권자가 뭐 2억 5천짜리가 있어요. 먼저 빌려준 사람이. 그럼 이거 합치면 이게 더 크죠. 선순위 권리자. 그러니까 만약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목적물 가액에서 선순위 권리자 거 플러스 내 거를 뺀 나머지가 이게 더 커야 된다. 이게 작으면 당연히 적용 안 되겠죠. 핵심 판례 2번. 재산권 이전 예약 당시 그 재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재산 가액에서 선순위 권리자의 걸 뺀 나머지가 원리금의 합을 초과해야 된다. 3억에서 선순위 권리자 2억 5천을 뺀 것이 원리금을 초과해야 된다. 근데 이거 빼봐야 5천만 원인데, 이거 5천인데. 빌려준 건 1억이다. 이게 더 크다. 그럼 적용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자, 설정은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소비대차 계약 플러스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다만 이 등기는 담보가등기는 순위보증가등기하고는 등기부상으로는 구별이 어렵겠죠.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피담보 채권의 범위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360조가 적용됩니다. 원본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실행비용, 경매대면, 연체이자 1년분만 우선변제 받겠죠. 목적물도 똑같죠. 부합물 종물에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통유성도 이전된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해서 실행 절차가 완료가 됨으로써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설정자가 소유권을 갖고 설정자가 과실을 취득하겠죠. 그죠? 양도담보도 마찬가지고요. 저당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인데요. 자, 갑소유 땅에 가등기 담보권자 을이 있더라. 갑이 돈을 갚지 않는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그럼 우리는 채권을 회수해야 된다. 그 방법 두 가지. 저당권자처럼 이미 경매하여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기본이고, 또 하나가 귀속청산이라고 해서 토지 소유권을 을이 가져가. 대신
이 토지의 가액과 원리금의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갑에게 청산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이 귀속청산인데, 자, 이 귀속청산 기본 절차, 흐름. 일단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변제기 후라면 언제든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겠다고 통지합니다. 이래 실행 통지의 핵심이 청산금 통지입니다. 채무자야. 목적물가액이 지금 3억이고 내 원리금이 1억 5천이야. 청산금이 1억 5천이야. 내가 1억 5천을 너한테 주고 소유권 가져갈게. 그게 실행 통지. 이 실행 통지는 채무자 등에게 합니다. 이 채무자 등이 누구냐? 가등기 담보권자가 귀속청산 절차를 실행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면 그 결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자. 채무자라든가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거 셋이 있을 수 있죠. 그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고요.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달을 기다려줍니다. 이걸 청산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2달 동안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양도담보권자나 매도담보권자는 이미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따로 소유권 본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이게 가장 단순한 귀속청산 절차가 됩니다. 귀속청산 절차. 여기서 이제 조문이, 요걸 이제 규율하는 몇 가지 조문들이 있다. 이제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귀속청산 절차를 머릿속에 딱 넣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문들이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 지문들인가를 명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등기 담보법은요, 이 실행 통지 및 청산기간 경과를 절대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지 없이 설령 본등기 하더라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 귀속청산 절차에서 핵심이 통지 및 청산기간 경과, 이게 핵심입니다. 이 2가지. 자, 그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양가라 3번 실행 통지. 뭘 통지해요? 청산금 평가액. 목적 부동산 3억. 원리금 1,500, 1억 5천. 통지하죠. 근데 목적 부동산이 3억이고 원리금이 3억이야. 그럼 청산금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없다는 것도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지는요, 통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통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채권자가 지 마음대로, 나름대로 평가하는데 마음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목적물가액이 3억인데 원리금이 1억 5천인데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은 3억인데 이 원리금에 맞춰가지고 가액을 1억 5천으로 평가한 다음에 청산금 없음 이라고 통지했다 하더라도 통지 효력이 있단 말이죠. 즉 청산금은 꼭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시 청산금은 통지시 나중에 지급할 때는 정당한 청산금이어야 돼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청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의 청산금은 정당한 청산금이어야 돼요. 근데 통지할 때 청산금은요, 정당한 청산금이 아니어도 돼요. 왜? 통지 자체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제가. 즉 채권자가 지 마음대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객관적 액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통지 자체는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도 진행이 된단 말이죠. 누구에게 통지한다 그랬죠? 채무자 등. 세 사람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자, 채무자가 갑이고 물상보증인이 을이고 을이 병한테 팔았다. 셋이 다 있죠. 그럴 때는 모두에게 통지해야 된다. 한 놈이라도 누락하면 청산기간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 통지 시기는 변제기를 하면 언제든지. 방법 제한 없다. 그 다음 5번 잘 나옵니다. 채권자가요,
깜빡하고 청산금을 과하게 평가했어요.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이 3억이고 원리금이 1억 5천이야. 그럼 객관적 평가액 정당한 게 1억 5천이잖아. 근데 얘가 이 목적물 가액을 5억으로 잘못 평가했어요. 그래서 청산금이 3억 5천이 돼버렸어. 채권자가 나중에 내가 잘못 통지했네. 야 이거 너무 많아. 라고 다툴 수 있느냐? 없다. 적어도 채무자는 다툴 수 있어요. 채무자는 야 이거 너무 적다. 청산금이 너무 적다. 다툴 수 있어요. 채무자는. 그러나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툴 수가 없도록 해놨습니다.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청산.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죠. 언제? 2달 지난 다음에. 따라서 그 전에 주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직선이 못합니다.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 양도나 매도담보는 청산금만 지급하면 이게 귀속청산이죠. 따라서 처분청산은 절대로 안 됩니다. 처분청산이라는 건요. 가등기담보권자가 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청산하는 게 처분청산인데요. 이걸 허용해버리면요. 헐값에 매각을 해버리는 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청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산금은 목적물 가액에서 채권을 뺀 금액이죠. 그리고 이때 지급해야 될 청산금은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이어야 됩니다. 통지할 때 표시한 지 맘대로 평가한 평가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채무자는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청산금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그것도 빼야 되겠죠. 청산금에서. 목적물 가액에서 자기 것만 빼는 게 아니고 선순위 권리자 것도 빼야 됩니다. 조심할 거 후순위 권리자 거는 안 뺍니다.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은 빼지 않습니다. 4번 채무자 등 외의 권리자라고 되어 있죠. 채무자 등에게 통지했는데 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후순위 권리자. 가등기 담보 이후에 임차인 이런 사람들도 빌려준 돈 있고 보증금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청산금에서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될 청산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들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차인 같은 거 보증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하는데 이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통지는 채무자 등에게 통지할 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할 거 아닙니까? 그 후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청산기간의 2달의 기산일은요.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부터 기산하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기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령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통지가 된 이상 청산기간은 진행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해라. 언제?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하라. 이렇게 되겠죠. 자, 청산금에 관한 권리자가 누구예요? 그 목적물의 소유자. 그죠? 제3칠자, 여기까지. 요게 채무자 등이죠. 거기에 이제 후순위 권리자들이 끼어들게 되죠. 후순위 권리자. 또, 담보 가등기 후에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청산금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청산기간 동안에는 함부로 청산금을 처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후순위 권리자들은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없으면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청산기간 내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함부로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줘서도 안 되고 채무자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함부로 제3자에게 팔아먹어서도 안 되죠. 그게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입니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청산기간 경과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팔았다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직수리 못하고 채권자도 청산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등이 갚았다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직수리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 7번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는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없으면 청산기한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청산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나는 이런 채권자다. 나는 보증금이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 명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시해서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채권자는 그 후순위 권리에 지급해야 되고요. 그 지급한 만큼은 채무자에게 안 줘도 되지요. 그죠? 채권자가 후순위 권리에게 직접 지급했다는 그 범위만큼 채권자의 청산금 채무, 즉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 정도, 니은까지. 공탁됐고요. 5번 소유권 취득. 통지하고 청산기간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 즉 이게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겁니다. 여기까지를 청산 절차가 완료 또는 종료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소유권 취득하죠. 과실도 취득하겠죠, 이때.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과실도 취득하겠죠. 그죠? 어쨌든 청산기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본등기 함으로써. 따라서 그러한 청산 절차, 통지 및 청산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본등기는 무효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상태에서 통지하고 무효인 본등기가 된 상태에서 통지하고 두 달이 지나면 그 무효했던 본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할 채무와 채무자가 등기를 넘겨줄 채무는 무슨 관계? 동생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4번은 무청산 특약입니다. 무효입니다. 청산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특약을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하고 그 다음 후순위 권리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 뭐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무청산 특약은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법정사건은 됐고요. 채무자 등의 가등기 말소 청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산기간이 설령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행함여권과 하나 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돈을 갚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가 지나고 10년이 지나버렸거나 그 목적물에 대해서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때는 변제하고 말소 청구 못합니다. 예외가 있다. 자,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라고 돼 있네요. 토지가 있고 가등기권자가 있는데 얘가 경매를 넣으면은 법원은 얘가 얘 가등기 담보권자구나. 청구 순위 보전 가등기가 아니구나. 단박에 알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경매를 넣으면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순위 보전 가등기인지를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경매가 될 때 담보가등기라면 저당권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청구순위 보전 가등기는 우선 변제라는 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목적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아니라 일단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넣든 다른 사람이 경매를 넣든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서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경매를 청구했을 때 이게 담보가등기인지 청구순위 보전 가등기인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라는 게 있어요. 후순위 권리자도 청산금을 통지를 받는데 그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없으면 청산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변제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산금에 불만이 없으면. 그죠? 근데 만약에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문제는 경매를 넣으려면은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변제가 도래했는데 채무자가 안 갚을 때 경매하는 거잖아. 근데 얘 아직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어.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청산기간 내라는 거 기억하시고 변제기 도래 전에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왜? 저당권으로 보니까. 문제는 목적물이 경매가 될 때 가등기 담보권자가 아닌 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법원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되면 그 가등기권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담보가등기냐? 그럼 채권액을 신고해라.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 못 해줘. 담보가등기가 아니야? 그럼 뭐냐 도대체? 부동산 매수인이냐? 이전등기 채권 순위보전 가등기냐? 매매 이약 완결권 순위보전 가등기냐? 정적권부 권리, 부동산에 관한 정적권부 권리냐 등등등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란 말이지. 그걸 물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인데 신고 안 했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배당해 줄 수도 없게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귀속청산 절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경매와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의 가등기 담보권의 소멸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요.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무조건 소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귀속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정리. 이 정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체크해 드린 것만 반복하세요. 아시겠죠? 가등기 담보법 보셨습니다.